뉴욕 증시는 산업 생산 증가 등 경제 지표 호전과 달러 약세에 따른 상품 원자재 관련주에 강세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100포인트 넘게 올라 9,800선에 육박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이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배럴당 7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12월 인도분 금값은 미 달러와 약세 속에 온스당 1,020달러 선까지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실업률 하락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7월 실업률은 3.8%로 전월보다 0.2%포인트 감소해 덴마크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대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여름철 막바지 백화점 매출이 살아나며 지난달 백화점 매출 증가율이 7.6%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형 마트는 3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 대조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이제 사흘째 랠리를 이어간 셈이 됐는데요. 다우는 1.1% 100포인트 넘게 올라서 9,800에 육박한 9,791로 종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8월 산업 생산을 비롯한 지표들이 호전을 보였는데요. 때문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경기 민감주라 할 수 있는 은행주 그리고 상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투자 규제라 불리는 워런 버핏의 발언 때문에 주택 관련주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지표 호재 때문에 사흘째 올랐네요. 예. 일단 그 경기 지표 호재와 함께 미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내면서 상품 관련된 주식 쪽으로 상품 관련된 주가 쪽으로 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좀 많은 효과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기 지표 개선감으로 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인 은행 같은 관련주들이 좀 지수 상승을 크게 일단 앞당겼고요. 일단 뭐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 다우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일단 다우 차트 이거 일봉인데요. 일단 제가 일봉보다는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으니까 일단 주봉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주봉 보시면 일단 보시면 알다시피 밑에로 지표를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일단 바닥을 굉장히 좀 다지면서 좀 밑에 그 저항대를 좀 높이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나오는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호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전 고점을 일단 다 뚫었고요. 그리고 그 전 고점도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표가 만약에 큰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한 10,000포인트 이상 정도는 일단 아마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표가 계속해서 호전되고 되어갈 경우에는 일단 11,000선 이상은 아마 좀 추가적으로 시세를 크게 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일봉도 좀 나타내시면 일봉도 꾸준하게 지금 이제 저점을 굉장히 높이면서 그러네요. 예, 다우 차트가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면서 다우지수 차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나 지표 호전 때문에 사흘째 랠리를 이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차트상으로도 뭐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역시나 8월 미국의 산업 생산이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물론 2달 연속 올랐다고요. 예, 일단 8월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로 설비 가동률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그 8월 상승 산업 생산을 보면요, 전월 대비해가지고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시장 예상치를 좀 많이 상승했는데요. 일단 나오고 있는 그래프를 지금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예. 일단은 산업 생산이 월간으로 따져봤을 때 보면 실제로 보면 큰 폭으로 상승은 없었지만은 회색으로 나타내는 그래프 바를 보시면 네. 일단 2008년도 10월 이후부터 드라마틱하게 좀 크게 상승했던 걸 지금 저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빨간선의 연간 지표를 보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산업 가동률이 좀 이제 개선되고 있는 게 이제 도표를 보시면서 확실하게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보시면 이제 경기 회복이 좀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일단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게요. 어제 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정말 리세션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와도 딱 정말 부합한 지표가 바로 그 다음 날 어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 밖에 여러 가지 지표들도 뭐 주택 관련 지표도 많이 나왔죠? 예, 일단 9월 주택 경기 체감 지수도 그 전망치보다 좀 상한 한 19 정도, 19 그 지표 정도로 좀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뭐 2분기 경상 수지도
물론 적자를 나타냈는데 일단 998억 달러 정도 적자를 나타냈는데 일단 8년 내 최저 수준인데 실제로 알다 보면 수입이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감소를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경기 회복이 실제로 가시화되면은 일단 적자 폭은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적자 하시면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자체가 워낙 수입의 나라고 소비의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나타나버리면 무역 적자 폭이 좀 늘어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경기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물가 관련 지표도 또 정리를 좀 부탁드리죠. 예, 지금 8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크게 좀 상승했는데 한 0.4%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좀 차트 지표를 보시면서 아마 나타냈는데요. 일단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저 빨간 선을 보시면 그 2009년 전월 대비해가지고 전월이 한 0% 정도 됐는데 전월 대비하여 0.4% 좀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거보다 좀 저희들이 봐야 될 게 좀 핵심적인 게 저 근원 CPI입니다. 쉽게 말해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게 변동폭이 큰 뭐 음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를 빼고 나서 이제 나타낸 건데요. 일단 핵심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상승폭 자체가 좀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는 좀 크게 좀 상승하지는 않았고요. 부합을 했는데요, 일단은. 네, 회색 바가 지금 잘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맣게 올라왔어요. 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그렇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 자산주들 있죠. 쉽게 말해서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자산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 핵심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인플레이션에서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어줘야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CPI 이게 빨간선을 보시면 그때 리먼 사태 이후로 보면 그 디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빚을 청산하고 막 그런 게 나타난 이후부터 그 이후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약간 물가 상승률이 이제 조금 나타나면서 아마 최근에 그 주식시장도 좀 강세를 많이 이어갔던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실 그냥 보기에는 CPI 자체는 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여지지만 근원 CPI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가는 현재 지금 인플레 걱정을 조금 안 해도 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제가 업종별로 하나하나 등락을 조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앞서서 이제 8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도 뛰어넘고 2달 연속 올랐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때문인지 몰라도 경기 민감 업종인 은행 업종이 강세를 보였어요. 예, 일단 뭐 저희 뭐 국내 증시도 은행 업종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뉴욕에서도 은행 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가 지금 개선되면서 경기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일단 은행 업종들이 먼저 일단은 많이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쉽게 은행 업종 중에서는 일단 대형 은행 중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 한 2에서 4% 정도 강세를 좀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뭐 대형 지방은행들도 오히려 호재를 좀 많이 작용했습니다. 한 4에서 한 8% 정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제 그 산업재를 좀 생산하는 그 캐터필라나 GE 같은 경우 한 3에서 6% 정도, 좀 GE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6%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금속 관련된 상품하고 에너지주가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 알루미늄 그 업체인 알쿠아라, 그다음에 그 구리 업체인 프리모트 맥모란이 한 3%대 정도 최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표가 나가고 있네요. 그 런던 구리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따로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지수를 보는 것보다도 최근에 경기가 만약에 살아나게 되면 뭐 금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구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리 산업 생산에 쓰이는 그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시면 구리의 그 파란선을 보시면 구리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구리 가격이 급격하게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중국 쪽에서 수요가 좀 많았는데요.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이렇게 지표를 참여하시면 경기 회복이 크게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아마 이렇게 눈으로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워렌 버핏도 주택 경기에 대해 개선에 대해서 또 발언도 좀 했었는데요. 주택 건설주들이 좀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정확히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나요? 일단 주택 경기도 주택 경기도 일단 안정을 찾고 있고 일단 뭐 개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일단 발언을 했었는데요. 워렌 버핏의 그 입가심이 굉장히 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으니까요. 근데 주택 건설 중에서 일단은 버저 홈즈라는 회사가 한 14% 정도 굉장히 크게 급등했죠. 그리고 호브레이언이라는 그 주택 관련된 업체도 한 10%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술주에서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래픽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어도비 시스템즈가 옴니처라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를 좀 인수하면서
또 M&A 얘기가 나왔군요. 예. 옴니츠가 한 2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물론 그 인수했던 어도비는 한 6%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네. 일단 M&A 시장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또 일단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램버스라고 지금 메모리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 호전으로 좀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좀 많이 아는 아마존닷컴도 투자이익은 상향 때문에 한 8%대 상승하고요. 브라이존 같은 경우는 투자이익은 강등 때문에 한 2%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어제 좀 지표들이 굉장히 호전되면서 아마 종목별 좀 등락이 좀 많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다우는 9,791 정말 최근 들어서 정말 못 봤던 숫자로 이렇게 9,800에 육박하게 1% 이상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 호재도 많았던 것 같고 많이 오른 강세를 보였던 업종도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밤의 뉴욕 증시는 이 같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나올지 오를 수 있을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밤은 또 목요일 밤이잖아요. 단골 메뉴인 또 고용 지표도 나오고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예, 이제 오늘 이제 미 증시 주요 일정을 보시면 일단 8월 주택 착공 건수가 하나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잡혀 있습니다. 일단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경기 여름을 그대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망치가 이전치보다는 약간 좀 상회하는데요. 이전치가 한 58만 건 정도 되면 전망치 한 60만 건 정도. 네. 시장에서 좀 이렇게 상향 조정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건수가 이전치에 비해서 조금 약간 주간적으로 좀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지표가 좀 많이 호전되고 있다는 모습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서 좀 많이 좀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워렌 버핏이 주택 시장이 지난 1년간 드라마틱하게 아주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밤에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게 되는 주택 착공 건수도 좋게 나올 것으로 또 보여지고 뉴욕에 이어서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호전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또 전주에 55만 건을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소폭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유럽 쪽 마감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유럽 쪽도 유럽 쪽이 일단 뉴욕의 경기 지표 때문에 좀 이게 초반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10거래일 중에서 한 9일간 정도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워렌 버핏의 입김이 좀 컸습니다. 워렌 버핏의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 투자 심리를 좀 확산시키면서 아마 좀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아마 상승세를 좀 이렇게 부추긴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돼서 광산주와 금융주들이 또 이제 유럽 쪽에서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제 은행주가 가장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그 스탠다드 차타드라든지 HSBC, 그다음 바클레이즈, BNP 파리바, 그다음에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경우에 한 2에서 8% 정도 금융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구리 강산 업체도 한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강산 업체로 지금 알려져 있는 BHB 빌리티나 회사가 한 3.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아마 유럽 증시도 좀 안정적으로 좀 강세를 좀 이어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달러 약세 때문에 원자재 상품주가 강세를 보였다 말씀하셨는데 유가도 많이 올랐죠? 이틀째 급등이에요. 예, 유가는 전일 대비해서 한 2% 정도 상승했는데요. 일단 한 72불을 이제 훌쩍 좀 일단 넘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지표 호전이 가장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 달러도 여기 좀 많이 부추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도 아직은 좀 유가의 강세에 좀 이렇게 호전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원유 재고 감소 지금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최초로 국세를 돌려서 지방 소비세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지방 세수가 확 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5%를 지방 소비세로 돌리고 또 서울 등 이 수도권 3개의 시도가 앞으로 3년 동안 약 3조 원 규모의 지방 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어제 행정안전부와 이제 기타 다른 여타 부처들을 주체로 이제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 지방 지원 방안을 좀 확정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예. 먼저 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보다도 이 부가세의 5%를 지방세로 돌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지방세가 약 2조 3천억 원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만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소비 수준이 다른 만큼 이제 비수도권 시도에 좀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수도권 3개 시도에 이제 매년 약 3천억 원 정도의 이 금액이 지원이 되고요. 또 이 권역별 선도 사업 및 이 시도 전략 사업 발전 방안 역시 마련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또 교육 쪽에서 있어서는 이 기숙형 고등학교라고 하죠. 이 기숙형 고등학교가 약 68개가 추가로 선정이 되고 또 자율형 사립고도 유치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지방에 있는 이 거점 글로벌 전문대학이 육성 사업 역시도 함께 추진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재원 마련이 필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5%를 지방소비세로 돌린다는 점, 어떻게 보면은 이 건국 이래로 국세가 지방세로 바뀐다는 점 자체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좀 큰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니 해도 이제 지난해 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좀 지방 재정이 악화됐다, 이러한 좀 비판이 없지 않았는데요. 이런 악화된 지방 재정을 좀 보전하려는 정부의 조치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제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약 2%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국을 총 7개 경제권으로 나누는 이른바 5+2 지역발전 계획도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5년간 126조를 투입할 계획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2013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광역 경제권마다 좀 더 차별화된 전략 사업을 육성을 해서 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크게 광역 경제권 5개와 특별 경제권 2개권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기존에 있는 이제 시도를 조금 더 크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 이 세종시를 허브로 해서 이 IT와 의학 또 바이오 산업을 이른바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여기 또 호남권 같은 경우는 새만금과 또 전주, 광주, 목포를 이 각각 연결하는 4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재생에너지와 또 친환경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고요. 또 이제 새만금 개발과 또 호남 고속철도 등의 이른바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이 또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또 동남권 같은 경우 이 수송기계와 융합 부품 소재 산업을 키우고 대구 경북권에 있어서는 이 그린 에너지와 또 IT 융복합 산업이 선도 산업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특별 경제권이 2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제주권과 강원권입니다. 이 제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산업과 또 관광 레저 산업을 특화시키기로 했고요. 강원권에 있어서는 이 의류 융합 산업과 에너지 부품 소재 산업을 키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좀 경쟁력을 키워서 전체 균형을 이룬다는 게 바로 이번 이 지방 개발 계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코스피가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1,700을 코앞에 두게 됐는데요.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다시금 좀 부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사이에 9천억 가까이를 쏟아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데요. 이 외국인들이 어제 단 하루 동안에만 무려 9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1,70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이 미국의 저금리 영향으로 이 달러 자금이 한국을 비롯한 이 신흥시장에 유입되는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힘입어서요. 지난 16일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규모가 약 8,900억 규모, 이제 미달러화로 볼 7억 2천만 달러로 연중 최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표를 보면서 자세히 알 수가 있겠지만은요. 지난 9월 초만 해도 97억 원에 불과했던 금액이 이렇게 하루가 달리게 크게 폭등을 해서 지난 16일 같은 경우 이제 9천억 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캐리라고 하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쓰였지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일본이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서 이를 이제 수익률이 높은 신흥국들에 투자하는 것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겹쳐서 좀 전 세계적인 버블에 일조했다. 이러한 얘기도 꾸준히 나왔었고요. 이래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나선 일본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른바 와타나베 부인이다. 이러한 용어까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미국이 바로 이제 이 대열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 현상이 가속화되자 이 금리가 낮은 달러를 빌려가지고 이 해외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확산되는 모습을 바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에서 0.25% 사이에서 묶을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에 또 과잉 유동성에 힘입어서 이 달러 약세 기조가 아주 뚜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이 같은 달러 캐리 현상이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현재로서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금리 바탕으로 달러 약세를 보이니까 달러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났고, 또 FTSE 도입도 다음 주 월요일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제 그만한 매수세를 유입시켜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정부가 또 내수 활성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이 내용이 좀 눈길을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돈을 쓰기 쉽도록 좀 쇼핑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싱가포르나 홍콩 방식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 외국인이 쇼핑하기 편리한 상점과 이 레스토랑 등의 이 쇼핑 인증제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인데요. 이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좀 해외 소비 수요도 국내로 돌리고 또 외국인 유치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쓰는 쇼핑액과 이러한 금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을 이제 국내로 돌려서 좀 소비를 국내에서 좀 진작을 시켜보자. 이러한 정부의 좀 보관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 외에도 이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뭐 믿고 살 수 있도록 이 현장 평가 등을 통해서 이런 인증을 부여할 계획과 함께 또 해외 발급 신용카드에 한해서 이 외국인 카지노에서 카지노 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될 방침입니다. 또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이 정부 투자기관 또 지방 공기업들이 소유한 토지에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밖에도 또 마리아낭 약 40여 개소의 대상 지역이 선정이 되고요. 또 먹는 샘물과 의료업, 또 결혼 중개업 등 이른바 방송 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가 됩니다. 여기에 조금 이색적인 것이 이제 국가 공무원들에 있어서 월 1일 연가 사용이 제도화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게 노동법상에서는 이제 규제화가 돼 있지만요. 사실상 이제 연가를 쓰기가 좀 힘들었다는 점을 그렇죠. 감안할 때 조금 더 정부가 휴가를 좀 사실상 강제화시키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좀 뭐랄까요, 소비를 좀 진작시키겠다, 이러한 좀 생각이 담겨져 있는 대목입니다. 네, 결국 뭐 쉬는 날 늘려서 소비도 좀 늘리자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레저 규제도 좀 풀고, 결국 부자들의 지갑을 좀 열어서 내수를 좀 회복시켜 보겠다라는 보관이 있는 것 같은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제 고소득자의 지갑을 열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바로 이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선 내용이지요. 뭐 마리나항, 요트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요트 정박항을 뭐 확대를 한다든지 또 뭐 요트 면허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 등은 사실 일반인들하고는 큰 관심은 없겠지만은요, 한편에서는 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자들의 돈을 좀 국내로 머물게 하기 위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을 한다든지 또 골프장 입지 규제를 풀어서 뭐 상수원 인근에 골프장 설치를 좀 더 완화하겠다는 내용, 이런 것 역시도 좀 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좀 대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좀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지 않냐, 이러한 좀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뭐 예산 투입이나 세제 지원 같은 내용이 좀 이번 대책에 별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도 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전문가에 있어서는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 제조업과 다르기 때문에 좀 단시일 내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좀 대부분 중장기 대책인 만큼 좀 당장 걱정되는 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내수 경기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수 부양책 일회성 말잔치에 그치지 않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이상훈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표 호전에 또 올랐습니다. 사흘째 랠리를 펼친 셈이 됐는데요. 다우는 1.1% 가까이 올라서 9,791로 종료돼 9,800선에 육박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